자, 시작해보죠. 14 Pro Max 스포트 붙었어요. 미친듯이 갉아먹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13 Pro Max 구매자가 승자다. 안녕하세요, 주몽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배터리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13 프로에 비해서 배터리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한국 출시 전에 여러 해외 매체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해요. 심지어 특정 환경에서는 배터리 타임이 열 몇 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12 미니를 썼던 제가 14 프로 맥스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오래가는 배터리를 쓰고 싶어서였는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13 프로 맥스랑 14 프로 맥스를 아예 붙여놓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자 13 프로 맥스 새 제품도 같이 사게 되었어요. 둘 다 새로 깐 제품이니까 이 정도면 공평한 조건이겠죠. 자, 배터리 테스트 진행해 볼 건데, 방금 보신 것처럼 동시에 언박싱 했고, 두 기기 모두 제 기존 아이폰에서 백업 받아서 4일 정도 기기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최적화 됐을 거예요. 이 상태인 두 제품을 가지고 와이파이, 4G, 5G 세 가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배터리 퍼포먼스 비교 측정해 볼 겁니다. 먼저 와이파이부터 출발해 보시죠. 테스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 오른쪽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 두 기종 모두 iOS 16.0.3 정식 버전으로 올라간 상태. 자동 밝기 기능 해제했고, 밝기와 음량을 50%로 설정했고요. 트루톤 기능도 해제할게요. 다른 알림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해금지 모드로 세팅하겠습니다. 14 프로 맥스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꺼놓은 점 참고해주세요. 가장 보편적으로 쓸 것으로 예상하는 6가지 앱, 유튜브, 전화, 게임, 그 중에서도 저는 검은 사막을 골랐고요. 틱톡, 넷플릭스, 그리고 기본 카메라, FHD 60프레임 녹화, 이렇게 6가지 앱을 각각 1시간씩 기기가 방전될 때까지 반복 실행하겠습니다. 타임랩스 영상 이후에 데이터를 총 정리해 놓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점프하셔도 됩니다. 충전기 뽑으면서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네, 유튜브가 첫 번째 테스트 앱입니다. 유튜브가 배터리를 크게 잡아먹지는 않는 앱이기 때문에 13 Pro Max 1%포인트, 14 Pro Max은 2%포인트를 소모하면서 다음 앱인 전화 앱으로 넘어갑니다. 두 기기 간 전화를 걸어놓고 1시간 놔둬볼게요. 14 프로 맥스 배터리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1시간 동안 각각 6%포인트, 9%포인트 소모했습니다. 다음은 검은 사막. 두 기종 모두 최고 옵션을 세팅해놨고요. 역시 두 기기 모두 배터리를 쪽쪽 빨아먹네요. 두 기기 동일하게 1시간 동안 14%포인트만큼 소모했습니다. 다음은 틱톡입니다. 손에 쥐어넣은 줄 알았습니다. 1시간경과 두 기기 모두 동일하게 9%포인트씩 소모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1시간경과 동일하게 6%포인트만큼 소모했네요. 제가 이번에 프로맥스를 사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동영상인데, 무섭게 줄어듭니다. 1시간 녹화 결과 13 프로맥스 19%포인트, 14 프로맥스는 무려 23%포인트만큼 소모시켰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튜브로 돌아갈게요. 여기서부터는 반복이니까 조금 더 빨리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퀴 틱톡에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먼저 방전됩니다. 100%에서 0%까지 걸린 시간 9시간 41분입니다. 그 와중에 아직 달리고 있는 13 Pro Max. 두 번째 바퀴 동영상 녹화 단계에서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네요. 최종 소요 시간 11시간 8분입니다. 자, 표로 정리된 배터리 감소 추이를 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놀랐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먼저 집에 가버렸죠. 가벼운 앱들에서는 13과 14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화와 동영상 녹화 시에 배터리를 너무 많이 빨렸어요. 14 Pro Max이 카메라 앱에서만 23%를 썼는데, 그럼 완충 상태에서 4시간 정도만 사용을 해도 배터리를 거의 다 소모한다는 건데, 이 수치는 DxO마크에서 테스트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군요.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메라 쪽 전력 사용 퍼포먼스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G LTE 환경에서의 테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14 Pro Max이 와이파이 테스트에서 보여준 9시간대 결과값에 약간 실망을 했는데, 4G는 이거보다 덜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기 설정 값과 테스트 방식은 방금 보셨던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셀룰러 옵션만 LTE로 바꿔줄게요. 완충된 두 기기, 자, 시작해보죠.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13 프로 맥스 쪽이 배터리 소모가 더 빨리 되는 모습입니다.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소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 배터리 무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각각 6%포인트, 9%포인트 썼어요. 다시 역전당한 14 프로 맥스. 검은 사막을 프로브로 돌릴 때는 어떨까요? 역시 빨리 줄어드는데, 이건 13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죠. 1시간 동안 각각 16%포인트, 17%포인트 소모했어요. 자, 틱톡 열심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틱톡은 1시간 동안 각각 11%포인트, 10%포인트만큼 사용했습니다.
4G로 보는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둘 다 비슷한 추세로 배터리를 쓰고 있죠. 거의 막상막한데 왠지 카메라에서 쪽쪽 빨릴 것 같은 14 품맥의 배터리. 넷플릭스에서는 2기기 동일하게 6%포인트만큼 소모되었습니다. 자, 대망의 동영상 녹화 바로 보이시죠? 14 품맥 스포트 붙었어요. 미친듯이 갉아먹습니다. 1시간 동안 13 프로맥스 18%포인트, 14 프로맥스는 24%포인트를 소모합니다. 두 번째 바퀴는 역시 빠르게 돌릴게요. 자, 14 프로맥스 두 번째 바퀴 검은 사막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8시간 50분 만에 먼저 퇴근합니다. 13 프로맥스는 약 50분 더 일을 하다가 배터리 잔량 0%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종합해보죠. 초반에 좀 특이하게 유튜브에서 13 프로맥이 배터리를 많이 썼죠. 근데 전화에서 바로 뒤집혀버리고 비슷비슷하게 오다가 카메라에서 완전 나락. 배터리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죠? 14 프로맥스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앱들, 유튜브나 틱톡 같은 앱에서는 13 프로맥스와 배터리 소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기본 앱, 즉 전화 앱이나 카메라 앱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4G 동일하게요. 여러분은 4G를 쓰시나요? 5G를 쓰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5G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음 5G 테스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더 걱정도 되죠. 8시간 50분보다 못 간다는 소리니까. 자, 마지막 테스트인 5G 시작해보겠습니다. 설정 똑같고요. 셀룰러 설정을 5G로 세팅해놓은 상태. 시작합니다. 역시 5G 유튜브에서만 5%포인트 먹었습니다. 두 기종 사이좋게 똑같네요. 전화를 할 때는 셀룰러가 LTE로 변경되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4G 테스트할 때와 비슷하게 1시간 동안 13 품맥이 5%포인트, 14 품맥이 9%포인트를 소모합니다. 검은 사막을 5G로 즐길 때는 어떨까요? 1시간 동안 각각 20%포인트, 18%포인트만큼 소모했습니다. 5G에서만큼은 14이 13을 이길 수 있을까요? 틱톡에서도 13 쪽이 좀 더 빨리 소모시키는 모습인데요. 13과 14 각각 13%포인트, 10%포인트씩 사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덜한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13과 14 동일하게 8%포인트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배터리 브레이커 카메라 앱입니다. 그동안 아껴놨던 배터리를 아낌없이 사용해주는 14 프로맥스 1시간 동안 24%포인트를 소모하면서 19%를 쓴 13 프로맥스에 다시 한번 추월당합니다. 자, 두 번째 바퀴 두 기종 모두 확실히 비실비실해 보이는데요. 14 프로맥스 두 번째 랩 검은 사막 진행 도중 먼저 꺼집니다. 8시간 22분. 13 프로맥스도 간당간당해요. 8시간 36분 만에 휴대폰이 종료됩니다. 5G 테스트 결과입니다. 딱 결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A16 바이오닉이 5G 전력 관리를 좀 더 잘하나 보다 싶은데요. 13 프로맥스의 경우 4G에 9시간 41분이 5G에서는 8시간 36분으로 1시간이 넘게 줄어든 반면에 14 프로맥스는 4G에서 8시간 50분 5G에서 8시간 22분을 기록하면서 약 28분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4G 대비 5G 전력 효율이 13 프로맥스의 A15보다 괜찮은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어쨌건 14 프로맥은 13 프로맥스보다 못한 5G 폰이 되는 거겠죠. 적어도 배터리에 있어서는. 종합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역시 동영상 녹화는 공공의 적이네요. 14 프로맥스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환경과 관계없이 시간당 최소 23%는 무조건 잡아먹어주는 무자비한 앱입니다. 그리고 전화 앱. 전화 통화 시 전력 소모 성능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통화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14 프로맥스의 와이파이 총 사용 시간인 9시간 41분과 13 프로맥스의 4G 총 사용 시간인 9시간 41분이 동일하게 나온 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 말고 일상에서 제가 직접 사용한 14 프로맥스의 배터리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은 약 9시간 8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오전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는 집에서 와이파이만 사용했고 오후 내내 5G를 사용했었습니다. 자동 밝기 켜놨고 트루톤과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꺼놨었고요. 운전 때문에 약 3시간 정도 T맵을 사용했었고 계속 노래를 틀어놨는데 애플 뮤직이 이걸 이렇게 잡아먹네요. 동영상 녹화도 꽤 했었고요. 아까 봤던 14 프로맥스 전력 소모 테스트 결과와 비교해보면 100%에서 0%까지 가는 수치가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테스트에서 배제되었던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켠다면 또 달라지겠죠? 제가 측정해본 결과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1시간 반 동안 1%포인트 정도를 소모하더라고요. 제가 측정한 데이터는 테스트 환경과 장소, 기기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13 프로맥스 구매자가 승자다. 적어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제가 배터리만 보고 이번에 품맥을 샀거든요. 이 12 미니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카메라도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카메라만 고려했으면 조금 더 저렴한 프로 모델을 샀을 거예요. 뭐 14 프로맥스가 오래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13 프로맥스보다는 더 오래 가겠지 하는 기대감을 품고 샀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보니까 프로맥스 말고 프로 모델에서도 이런 배터리 드레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iOS 16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16.1 베타 버전에서는 배터리 개선이 꽤 있다고 하는데 추후 정식 패치를 통해서 오늘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에 조금이나마 좋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배터리만 보고 산다면 14 말고 13 프로맥을 사라. 이상 쭈모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